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 지역 1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투표 중지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발생 지역도 최초 선관위가 밝힌 것과 달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의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조분의 1의 확률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도 만약에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발생했다면 사실은 확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우연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선관위의 말대로 우연이라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우연이라면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이 사실을 다루거나 보도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음모로만 치부하고 우연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비용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저에게 특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도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특검들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합시다. 이재명이 지시를 내렸다는 합수본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발인 조사니 뭐니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중앙선관위 서버,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증거 보전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합수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증거 보존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따라서 공식적인 소송과 소청 제기 전에도 정당 명의의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증거 보존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증거 보존 신청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소청 준비와 함께 증거 보존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재선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28개 투표소에서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지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가늠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명백한 재선거 사유입니다. 더욱이 쇼핑백 이송 등 투표지 추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형태의 불법 행위도 재선거 사유로 충분합니다.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개표를 진행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자 재선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을 인정하고 이미 선거가 무효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위 철화는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친구입니다. 작년 9월 선관위원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롭게 유럽 여행 떠날 것이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법조문을 핑계로 뭉개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선관위가 법 뒤에 숨어서 버티려 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회도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대법원에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전국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전국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선관위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 게시판에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게 사전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사전투표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역시 사전투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자들의 득표수와 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온 것도 전부 사전투표에서입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선관위 직원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더 이상 사전투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끝내 사전투표 폐지를 막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번 사태를 보고도 전자투표, 전자개표 등 국민이 믿기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나올지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내 표가 제대로 한 표로 집계가 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전국 재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의 속도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 공원을 지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똑바로 그리고 신속하게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국적인 재선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침해된 범위를 보면 매일매일 그 숫자가 달라지고 있지만 거의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국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참정권 침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당락이 바뀌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의 투표함을 추가로 개표했을 때 서울시 비례위원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가 함께 있었던 선거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뛰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낙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선되었지만 재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당락이 바뀌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입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열심히 싸워서 우리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의 그 투표권을, 소중한 한 표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6월 3일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싸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은, 정부는 말로만 할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가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할까요?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부터 원칙을 이야기하고 우리부터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엄중한 상황에 말로만 할 뿐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어떤 논쟁을 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해석을 하고,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붙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지금은 누가 싸울 것이며, 앞으로는 누가 싸울 것입니까? 이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본투표만 치러졌다면 본투표 용지를 투표율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다 다르고 사전투표에 맞춰서 그 인원을 빼고 본투표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저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왜 사전투표와 연관이 있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문제는 사전투표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는 분명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곳 용지 부족도 모자라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다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고 실수도 한두 개여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주는데 지금 선관위의 이런 모습들은 2030 청년들이 분노한 것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 얘기, 지난 5일 선관위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당일에 14곳이라고 했다가 5일에는 50곳이라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50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까지 합치면 140곳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더 늘어날 가능성. 투표 중단된 곳은 26곳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용지 부족 투표소 91곳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자,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울산, 전남, 경남, 충북, 전부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서울 2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대구 1곳, 대구 1곳, 부산 1곳. 문제는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에요. 투표가 중단되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이킨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들어가는데 곽태규 의원님, 어제 기사 보니까 부산에 있는 2030 청년들도 굉장히 분노해서 거리에 나와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에 지금 부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선관위는 14곳에서 쉬운 곳에서 91곳으로 투표 용지 부족한 곳을 늘렸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뭐 14곳, 50곳, 91곳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이제 진상 확인을 하고 하면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져요. 네네. 문제는 지금 잠실에 모인 청년들의 주장이 이제 재선거 주장을 하지만 재선거라는 그 용어 속에는 저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부실 선거 관리가 확연히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청년들의 주장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저는 뭐 국회에서 이제 신속하게 국정조사 진행돼야 되고 또 수사도 이제 특검과 같은 좀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참정권 침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국민들은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하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선거가 중단됐다, 91곳이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제때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부족 50곳이 모자랐다라고 했다가 또 91곳으로 늘어나고 거의 또 2배 아닙니까? 50곳에 그렇죠. 91곳이면. 또 며칠 있다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후에 지금 이 통계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더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지금 뭐 수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 상황들이 수습이 됐는지 지금 오늘 선관위가 얘기한 그 통계만으로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뢰성을 잃었다. 예,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의 내용 안에는 이 통계치가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속보가 어디도 모자랐다, 조금 전에도 뭐 익산도 뭐 부족했네 이런 얘기가 막 네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통계를 좀 명확히 하고 원인 규명도 좀 철저히 하고,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젊은이들에게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밝히고 또 소외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서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문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1,200명이 넘는 선거인 명부, 유권자들 이름이 적힌 명단, 그게 통째로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의 전원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청주의 선거인 명부 누락.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가장 신성하게 챙겨야 되고 여겨야 할 리스트 1입니다. 1.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됐다. 30분 후 재출력해서 투표를 실시했다.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들은 어떡하냐 물어봤겠죠.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안 냈다. 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돌아간 유권자들 다 돌아오나요? 박탈된 참정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다 회복되나요? 김관섭 변호사,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게 뭐 투표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유권자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부에 있어야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95명, 한 명 이름 누락한 것도 문제인데 1,290명의 유권자 명단을 누락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 선관위가 했던 대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론 뭐 용지 부족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미리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원인을 밝히고 또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과실이었는지 밝히면 되는데 저 선거인 명부 누락 자체는 진짜 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이것도 있단 이해 안 된다. 이거대로. 그렇죠. 1,200 몇 명이나 누락이 됐는데 가서 투표를 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 정도 누락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통째로 1,200명이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선거인 명부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선거인들이 포함된 명부 가지고 또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락된 명부고 누락되지 않는 명부는 왜 두 개가 생긴 것인지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실체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이 설득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데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달라졌냐면 제 주위에 있던 분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사실 아니에요? 나도 그거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부정선거 음모가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자기들은 용지 부족, 우리는 50% 기준을 했다. 이걸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이런 현상이 한 곳에만 일어나느냐.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어쩌면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선거인 명부가 누락이 된다랄지 아니면 뭐 그 투표 개표함에 문제가 있다랄지 또 이제 저희가 뒤에 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동일한 투표수가 관내에서 똑같이 한 표도 안 틀리고 나온다랄지 그러면 그거 상식적인 사람도 이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정말 이러면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저건 부정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야. 대통령이 정당성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고의가 됐건 과시됐건 잘못을
지금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95명의 유권자 명부가 누락이 됐어요. 몇 명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는지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추정 치수는 한두 명만 못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관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못하죠. 그러면 선관위가 명부를 누락해서 1295명, 만약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못했다면 그 지역 선거 결과는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관섭 변호사님. 떨어진 사람이 쉽게 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뭐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랄지 아니면 뭐 도의원 한 명, 도지사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보궐선거 있죠. 광역시장, 지사 있죠. 그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있죠. 도의원, 시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서 투표지에다가 한 6, 7번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굉장히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득표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그러면 사실은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특히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무효표가 나온 경우랄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잖아요. 단순히 그런 의심이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가서 무효가 되지 않으면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절차상.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야.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게요. 이거 논란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뭐 그 민주당이 15대 1이라고 이긴다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박빙으로 민주당이 또 승리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확정이 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죠. 이게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1295명의 유권자가 누락돼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바람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역별로 굉장히 여야 후보들 사이에 초접전 양상이 많았습니다. 그런 초접전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표 누락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전 시장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전혀 다른 지역이잖아요. 옆 동네긴 해도.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송도 2동도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그런데 이기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는 달라요. 61표, 47표.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의 주장은 이기붕 후보처럼 송도 1동과 송도 2동 서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득표 수가 달라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030대 1,440, 3,030대 1,440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을 수 있느냐라며 이른바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라라고 유정복 시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굉장히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뭐 로또 1등 당첨되는 걸 맞추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낮은 일인 건 맞지만 네네. 사실 저는 우연의 결과라고 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연의 결과를 봐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다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검표라든가 이제 다시 한번 개표를 해보자는 걸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만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유종복 시장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뭐 굳이 이제 저 송도일동의 결과가 아니를 빼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저게 뭐 선거 불복이나 약간 이제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런 이번인데 전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선관위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실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이런 선거 사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가 저는 처음에 이 송파 투표소에서 일어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식의 뭐 투표용지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선거가 지연됐다는 것이 뭐 서울,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청주까지 뭐 전국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얼마나 나태하고 해이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가 정말 헌법 사무고 정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이 주인을 뽑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일꾼을 뽑는 일인데 이 참정권 행사를 얼만큼 나태하고 얼만큼 전반적인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과연 이렇게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라서 어쨌든 최소한 이번 일에 있어서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뭐 감사원 조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뿌리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 10곳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자, 1401표 120표. 송정일동, 금산면에서 1401표 120표. 신안군 하이면 506표 42표. 여수시 3일동 506표 402표. 화순군 이양면 444대 46. 강진군 병영면 444대 46. 한평군 엄담면 606대 57. 장성군 북하면 606대 57. 보성군 노동면 356대 42. 신안군 팔근면 356대 42. 이게 동네마다 유권자 수가 다 다른데 1, 2위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게 앞서 송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천. 여기도 유권자 수가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3030대 1440, 3030대 1440. 하다못해 3031대 1439라도 달랐다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김종현 의원님,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과연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에서 보여줬던 선관위의 무수히 많은 실책들이 사전투표에는 없이 정말 100% 완벽했는지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왜냐하면 워낙 본투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만 완벽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로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연의 일치예요라는 해명 갖고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이 설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신기한 건 되게 신기하고 그게 문제,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이제 과거 뭐 소쿠리 투표 이런 오명을 다 벗어버리고 네. 이번 선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제대로 했다면 저런 뭐 동일한 그 숫자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당선자와 낙선자의 격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나 또 인천 같은 경우도 한 10만 표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찬대, 유정복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네.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공교롭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되게 신기한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필이면 이렇게 하필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교롭게 저렇게 그 같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있죠. 또 선관위 자체에 또 개표 요원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그 숫자를 정말 절묘하게 똑같이 나오게 맞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까지도 허투루 그냥 지나보낼 수 네. 없게 돼버린 게 지금 국민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그야말로 정말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길이 네.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검사 출신 두 분 제 옆에 앉아 계신데 검사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사전 선거를 둘러싸고 네네.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선관위에서는 모두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걸 결과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뭐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만큼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투표를 하면은요, 문제가 세 가지예요. 투표하고 개표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커져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투표지가 이동하는 거리들이 또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 또 투표에 반드시 전산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산 작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을 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지금처럼 뭐 3, 4일 띄어서 하는 것보다 본투표일을 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도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개표하는 것도 그 현장에서 개표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제일 깔끔하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금 이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고 뭐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불신한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개표는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개표가 됩니다만 많은 참관인들을 취재해 보면 본투표가 개표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 사전 투표합니다라면서 우르르 표가 쏟아졌는데 그 표 어디선가 왔던 그 사전 투표 표가 저렇게 표 차이가 똑같더라라는 의구심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령은 선관위의 신뢰성 문제 같아요. 김우정님 지적해 주셨듯이. 자, 또 다른 우리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저는 이제 단호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사람 중에 예.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남 광주 봤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PD님. 한번 볼까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도 예. 1, 2도 쌍둥이 투표. 저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너무 많아. 중요한 송정동, 건 금산면, 뭐냐면 하이면, 삼일동. 저게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합쳐져서 네. 한두 곳. 뭐 그건 우연의 일치죠. 예. 근데 저게 사전 투표 아니에요? 사전 투표 많이죠. 근데 저게 신이 교묘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송정동과 금산면의 사전 투표 결과 같고 하이면과 삼일동의 사전 투표 결과 같고 이양면과 병영면의 사전 투표가 같고 엄다면과 북한면의 사전 투표가 같고 노동면과 팔군면의 사전 투표가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수학 통계적으로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하면 저거 제가 볼 때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네. 그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본투표도 아니에요. 근데 사전투표에서 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몇 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곽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전자로. 예. 그러면 전자가 됐건 아니면 외부에서 공수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저 10곳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저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상식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면 조작된 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취지가 아니라 너무 이상하니까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 그렇죠. 수사해야 한다. 이 취지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왜 나왔지? 그렇지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추적을 해야 하는데 정말 뭐가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22곳과 관련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쪽 후보들에게 몰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제 막바지 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선관위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헤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뭐 확신을 해요. 잠실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개인이나 우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보지 말아달라라며 정치색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 주축이 되는 게 대다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방금 봤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